안녕하세요. 다이아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에 답변을 드려볼게요. 태석강? 태석강님께서 물으셨는데, 호흡할 때 엉덩이 위쪽에도 튜브처럼 나오면서 꼬리뼈에도 힘이 들어가면 잘하고 있는 건가요? 엉덩이 위쪽이라는 거는 이제 허리 쪽, 뒤쪽 얘기하는 거잖아요. 많이 이제 숨을 마시다 보면은 그쪽이 같이 부푸는 거 맞아요. 근데 꼬리뼈에도 힘이 들어가면 잘하고 있는 건가요? 하셨는데 꼬리뼈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꼬리뼈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막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꼬리뼈에 인간으로서 힘을 느낀다라는 거는 굉장히 뭔가 신의 경지 아닌가요, 이거는? 그래서 꼬리뼈에까지 힘이 느껴질 정도로 이거는 좀 과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연축성 발성장애 제가 영상을 또 올렸었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걸 얘기해요. 발표할 때나 사람들이 많을 때 심리적인 긴장감에 의해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가 대부분 이제 그게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목소리가 떨리게 되는 그런 발성 질환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언제부터 떨렸는지 기억이 난대요. 김성진님께서 남겨주셨는데, 근데 그 다음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해결법을 말씀 안 해주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연축성 발성 장애가 한 타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수업을 많이 해서 아는데, 연축성 발성 장애, 그러니까 목소리가 그 떨리는 현상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소리를 너무 안쪽으로 이렇게 눌러서 잡아 끌면서 쓰면서 목소리를 이렇게 찌그러뜨리면서 이렇게 떨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대가 또 너무 힘이 없어서 성대가 이렇게 제대로 붙지 않아서 계속 삑사리가 나는 발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근육이 연약하고 이래서 거기서 또 떨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타입마다 치료법이 사실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좀 빨리 효과를 보니까 이거는 굉장한 팁이지만 간략하게라도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소리를 낼 때 방향에다가 집중을 하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할 때랑 자기가 소리를 보내는 그 방향을 생각하면서 말을 할 때랑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연축성 발성장애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목소리가 좀 불안한 사람들 있죠. 그리고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말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소리가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대부분 다 뒤로 빠지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이래나 저래나 문제는 소리가 다 뒤로 빠지는 게 문제예요. 소리가 앞으로 빠져서 문제인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성에 문제가 있다, 노래에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쓸데없이 뭔가 포커스도 없는 데서 뒷공간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앞공간을 같이 쓰면서 뒤를 열어주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앞공간에 뭔가 쓰임도 없는 상태에서 뒷공간을 너무 많이 벌린다거나 그냥 뒤만 쓴다든지 밑만 쓴다든지 이런 다른 쓸데없는 공간을 사용하면서 목소리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는 연축성 발성장애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소리가 앞으로 나와 있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뒤로 먹거나 뒤로 누르거나 뒤로 퍼지거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달라요. 뒤로 퍼지는 거랑 뒤로 누르는 거랑 다르거든요. 누르는 건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뒤로 퍼지는 건 이렇게 하염없이 이렇게 퍼지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을 이렇게 짓누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렇게 노래할 때 자꾸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너무 한도 끝도 없이 뒤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뒤로 가는 거지만 보세요. 다르잖아요. 느낌도 전혀 다르고 본인이 느끼는 느낌도 달라요. 퍼지는 식으로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힘들다라고 말은 안 해요. 본인이. 왜냐면 퍼지면서 힘이 다 고갈되면서 힘이 다 풀려버리니까 본인이 힘들진 않거든요. 고음이 안 나고 소리가 안 나도. 근데 누르면서 이렇게 뒤로 가는 사람들은 노래가 힘들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다 다르죠. 말할 때도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소리가 안 나서 그냥 답답한 사람이 있고 다양해요, 유형이. 그래서 본인의 유형이 어느 유형인지 일단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래나 저래나 제가 지금 모든 분에게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방향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근데 또 이것도 제가 강조를 하는 바지만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앞으로만 쏠 것이냐 아니면 위쪽 앞쪽으로 쏠 것이냐 이런 세로 방향
호흡만 세로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호흡 세로 방향 얘기했잖아요. 위로도 여러분들 소리를 쓰는 게 중요한데 뭔가 좋은 위치에 도달하기도 전에 소리를 또 이렇게 벌려버리면은 안 되겠죠. 사람마다 자기가 말을 할 때 갖고 있는 포지션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교정이 필요한 사람들은 꼭 세로 방향을 같이 건드리면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소리 포지션 좋아요. 말할 때 말이에요. 노래할 때는 대부분 그 포지션을 제가 교정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이때까지 그 포지션 교정을 안 해줘도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서 일단은 말할 때를 기준으로 하자면 사람마다 기본으로 쓰는 그 포지션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걸 올릴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올려야 되고요. 근데 뭔가 그런 기본 포지션도 또 잡지 않고서 앞으로만 써도 문제예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뒤로 밑으로 써서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앞으로 써야 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쓰시는데 앞으로 쓰는 그 위치조차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세로 쪽으로 뭔가 방향 교정이 되고서 앞쪽으로 써야지 가장 이게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음성 톤으로 이게 조절이 가장 쉽게 가능하거든요. 대부분 목소리를 낮게 써서 그 포지션이 잡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평상시에 목에 부담이 없는 목소리 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톤 교정만 해도 목소리를 내는데 굉장히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안 되지? 목이 아프다. 왜 목소리가 떨릴까?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그나마 나 혼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톤의 목소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좀 떨림 현상이나 목에 갑갑한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교정되는 거를 빠르게 바로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저도 만약에 좀 기분이 안 좋다, 좀 바이오 리듬이 오늘 안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목소리 톤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기가 떨어진다거나 기분이 좀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목소리 톤이 이렇게 다운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목이 아파요. 목소리 톤을 낮추잖아요. 저도 제 목소리 기본 톤보다 목소리 톤을 낮추면 저도 목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항상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목소리 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목소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목소리는 자기 소리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연축성 발성 장애로 온 사람 중에 제가 톤 교정을 안 시켜드린 분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낮아요. 대부분. 낮다라는 거는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목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톤을 찾아서 그 위치에서 앞으로 소리를 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바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연습생들이나 그러니까 가수 준비하는 연습생들이나 뮤지컬 배우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레슨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항상 필수적으로 유독 물어보는 질문이 이수랑 이제 나얼 발성을 좀 비교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이수가 뭐 영국의 발성을 쓴다던데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수를 좀 로망으로 생각하잖아요. 이수 발성 항상 궁금해하고 도대체 저 발성은 뭔데 저렇게 소리가 빵빵 잘 나냐 이러면서 되게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남성들이 특히나 더. 근데 그것 때문에 오는 너무나도 무서운 오류가 이수 발성 자체가 굉장히 이수가 넓은 공간을 쓰거든요. 넓은 공간을 쓰는 건 맞아요. 그래서 소리가 정말 울리게 들리고 막 폭이 넓게 들리니까 그 기본 위치는 생각을 안 하고 기본적으로 소리가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그 위치는 생각 안 하고 하염없이 사람들이 뒤를 늘립니다. 그래서 소리를 자꾸 뒤로 빼요. 영국의 발성이구나. 뒤를 열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쓸데없이 뒤를 너무 많이 열고 뒤만 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소리가 다 퍼져요. 그래서 이수 발성을 막 흠모하면서 따라하면서 그걸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단점으로 갖고 있는 게 뒤가 너무 쓸데없이 많이 열려서 오히려 고음이 안 되고 소리 빛깔이 안 나와요. 소리가 뭔가 앞에 딱 포인트가 있으면은 빛깔이 보다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리가 뒤로 빠지면 빠질수록 뭔가 많이 울리는 것처럼 들리지만 빛깔이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의 색깔과 빛깔을 지키면서 노래를 잘하고 싶으면은 기본적으로 소리가 나와야 되는 그 앞쪽 면을 먼저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앞만 쓰는 사람들의 소리보다 뭔가 풍성하게 들리니까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불러야 되겠다 하면서 이 앞 계산은 안 하고 뒤만 하염없이 열어서 소리 색깔을 오히려 둔탁하게 만들고
뒷공간만 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 빛깔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소리 빛깔이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노래에서 이제 지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뒷공간만 쓰다 보면은 결국 자기 개성을 버리는 게 됩니다. 나얼이라는 그 가수도 보면요. 앞뒤 공간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뒷공간만 이렇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앞쪽 공간도 되게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포지션, 가장 좋은 빛깔을 내는 포지션을 쓰지 않고서 뒤만 열어준다라는 거는 오히려 자기 테크닉을 망치는 꼴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준점이 있는데 뒤를 열어주는 거랑 기준점도 없고 뒤를 열어주는 거랑은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수 소리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뭔가 여기 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을 기준으로 해서 뒤를 상당히 많이 쓰는 사람이긴 합니다. 앞쪽을 더 많이 쓰기보다는 앞쪽에 그 기준점을 해서 뒤를 많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소리 딱 들어보면은 여기 앞쪽 판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 이렇게 멀리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보다 그 기준점으로 해서 뒤를 많이 쓰긴 하는데 역시나 앞쪽에 그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감을 모른 상태에서 영국의 발성만 막 연구하다가는 하염없이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애를 많이 강조하는 게 이제 성악 발성이니까 사람들이 성악 발성을 궁금해하고 성악 발성을 배우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악을 처음에 배울 때도 교수들이 되게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그냥 소리를 다이렉트로 내라. 소리 돌려내지 마라. 뭐 지랄해, 뭐 그리고 뭐 빠사쪼 이러면서 막 소리 돌려내고 이런 거를 이제 성악에서 많이 쓰는데 근데 그거 하다가 애들이 소리를 먹어요. 그래서 소리를 먹어서 다시 소리를 빼지를 못해요. 결국 그 뒤로 가는 목적은 소리를 빼내려고 하는 건데 이걸 하려고 하다가 소리를 빼내지 못하니까 차라리 그냥 디렉트로 내라. 이건 독일어죠. 다이렉트로 내라. 이렇게 교수들이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뒷공간을 써보려고 하다가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소리의 목적은 전달이잖아요. 이래나 저래나 전달인데 전달시키는 그런 소리의 비중이 자꾸 더 떨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뒤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뒤를 열어주는 거는 나쁜 테크닉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뒤만 너무 치중해서 연다라는 게 문제예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지금 연습생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영국에 대해서 성악가한테 가서 배우다가 오히려 소리가 너무 뒤로 많이 빠져버려가지고 지금 노래가 오히려 퇴보돼서 저한테서 다시 이제 교정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길에 충실해야죠, 먼저는. 그래서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목소리를 쓰는 라인을 개발을 해놓고 그 좋은 포지션이 잡혔을 때 뒤를 뭐 벌리고 소리를 넓혀야지 소리가 제대로 된 길로 가지도 않았는데 가기도 전에 뭐 소리를 벌려버려가지고 고음에 도달도 못하고 너무 빨리 소리를 벌려서 무거운 소리를 만들어버리고 퍼지는 소리를 만들어버리고 그런 지금 상태에서 고음으로 치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잠깐 이런 얘기도 해드렸어요. 고음을 잘 내려면은 진입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소리를 막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열린 소리를 내려고 오버하다가 이 상태로 고음을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가지겠어요? 안 들어가지겠어요? 안 들어가지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악기 소리를 들어봐도 그렇고 바이올린 제가 흉내낸 건데 금방 낮은 소리는 통통해요. 두꺼워요. 그쵸? 근데 고음은요 여러분들 성질 자체가 얇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에 그리고 통소리를 내야 돼. 그런 개념으로 고음을 내려고 하니까 고음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음 진입은 얇게 들어가야지 고음 내기가 쉬워요. 제가 항상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피아노를 이렇게 쳐줘요. 저음을 한번 들어봐라. 얼마나 소리가 두껍냐. 그리고 얇잖아요. 이런 성질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서 소리를 내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얇게 진입을 해서 잘 진입을 했을 때 거기서 소리를 벌려주는 거지. 헤비한 이 목소리 자체를 가지고서 고음으로 치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고음 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고음의 입구는 여러분 작아요. 얇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헤비한 소리를 가지고 그걸 삐집고 올라가려고 하면 들어가지겠습니까?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음 발성을 낼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얇은 소리로 진입을 해서 진입이 됐으면 거기서 소리를 벌리는 거예요. 문만 따고 들어가면은 넓은 공간이 나오니까. 근데 그 문 하나를 넘질 못해서 고음을 못 냅니다. 그리고 깨끗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깨끗한 소리, 제가 지금 조금 더 의식해서 소리를 내면은 좀 더 깨끗한 소리가 나죠. 이렇게 깨끗한 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문을 넘지 못해서 그래요. 이 문을 넘고 나서 뭐 영국의 뒤쪽을 쓰든 뭐 소리를 넓히든 거기서 그거를 해야지, 헤비한 소리를 계속 고수하고 있으면서 그 문을 막 부수고 가려고 하면은 파열음이 생긴다거나 노래할 때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경험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거예요. 역시나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한 옥타브가 넘어가면은 노래할 때마다 이제 파열음, 찢어지는 소리, 요상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막 이런 넓은 상태로 그 고음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 문 앞에 가서 막 그 문을, 나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오, 고음이란 문을 열어주시오 이러면서 그 헤비한 소리로 그걸 자꾸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이런 파열음이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는 그 통로를 최대한 좁혀보세요. 근데 이거에서 중요한 것은 목을 막 이렇게 조아가지고 이렇게 좁은 소리를 내려고 하면은 삐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 안 해드렸으면은 분명히 좀 더 이렇게 얇은 통로로 진입을 해야 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목을 이렇게 조았을 거예요. 목을 조으면서. 근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을 수축시켜서 얇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단계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직선 호흡을 쓰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 사람마다 천지차이인데 호흡 자체를 넓게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소리가 많이 퍼져요. 그리고 좀 미들 사이즈로 또 숨을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굉장히 집약적으로 집중해서 딱 이렇게 호흡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소리가 역시나 좀 깨끗하고 얇고 고음 내기도 쉽고 까랑까랑한 소리를 또 말할 때 내게 되고 그런 유형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제가 직선 호흡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신경을 쓰다 보면은 호흡을 마시는 통이 점점 이렇게 좁아지면서 집중되게 이렇게 호흡을 하는 느낌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좁은 호흡의 통로로 보다 임팩트 있게 소리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무기도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요. 입구 모양을 한쪽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 자체가 이렇게 막 퍼져서 나오죠. 근데 한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삑 이렇게 완전 한 줄이 삑 굉장히 세게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그런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조절 가능한 상태가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무기 안에 들어있는 물 양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숨 양이나 이런 게 똑같다라는 전제하에 얼마나 집약적으로 그 소리를 낼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좀 더 멀리 편안하게 나가고 임팩트 있게 나가는 거죠. 물총 싸움 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삑삑 쌌는데 물이 없어서 물이 세게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호흡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호흡을 잘했어요. 그래서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물총에. 근데 내가 입구를 제대로 이렇게 돌려놓질 않았어요. 그러면 입구가 프스스하게 나오는 그런 쪽에 살짝 걸려있다. 그러면은 또 임팩트 있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이제 소리 방향성이나 내가 얼마만큼 내 소리에 집중을 해서 뽑아내는 거에 대한 감각이 있느냐, 이거에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음을 내기에도 적합하고, 그리고 좀 까랑까랑하고 진한 그런 소리를 내고 싶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의 임팩트를 길러야 돼요. 호흡을 막 통으로 여러분 이렇게 마시는 느낌을 한번 흉내라도 내보세요. 근데 흉내라고 할 것도 없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호흡통이 대부분 이제 미들 사이즈인 경우가 많고, 심한 사람들은 이제 호흡 자체를 너무 이렇게 두껍게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튼 좀 임팩트 있는 소리, 가볍게 쓰는 소리를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호흡 자체를 제가 말씀드린 세로 호흡 그 영상을 또 보시면서 좀 더 임팩트 있게 직선으로 두껍지 않게 딱 떨어지는 그 연습을 하다 보면은 소리도 좀 모이는 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또 임팩트 있는 소리를 더 효과적으로 시너지 있게 내기 위해서 이 소리를 낼 때 주의해야 될 거는 몸의 느낌에 의존하지 마세요. 몸의 느낌에 의존하다 보면은 자꾸 힘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뭘 더 생각해야 되냐면 자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기 소리가 어디 있는지, 자기의 소리가 퍼졌는지, 이런 것들에 자꾸 집중하면서 자기 소리를 들어야지 자기 소리를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를 모으는 거지 몸을 막 이렇게 쓰면서 이거를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세팅을 잘해야 돼요. 분무기의 그 주둥아리?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분무기의 입을, 아무튼 그 입 쪽을 조절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리를 빼낼 때도 내가 조절을 또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있고, 한 번에 소리를 콸 이렇게 안 쏟아내려고 이런 연습을 또 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임팩트 있는 소리를 내기엔 또 힘들죠. 왜냐면 이거는 소리를 야금야금 잘 이렇게 써주는 훈련이고요. 팍 터지지 않는 소리를 안 내게 하는 거는 맞지만, 고음은 얇은 소리로 임팩트 있게 가야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또 이것만 하고 있다가는 고음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음을 내려고 하면은 호흡의 이런 세로 방향, 임팩트 있는 이 얇은 방향과 동시에 같은 라인으로 얇게 쭉 뽑아줘야 돼요. 또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양배추 씨, 조세호 씨, 옛날에 구 양배추, 현재 조세호 씨가 휘성 흉내를 낼 때 이 소리가 되게 두꺼운 소리예요, 여러분들. 재밌잖아요, 그 사람이 그 흉내를 낼 때. 근데 그 소리가 굉장히 헤비한 소리예요.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휘성 씨도 휘성 씨 나름대로의 그런 테크닉이 있고 이제 본인의 개성에 따라서 노래를 하는 거지만 휘성 씨 발성은 솔직히 좀 헤비해요. 고음 내기에는 굉장히 헤비한 발성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죠. 고음 낼 때 보면은 유독 이제 힘들어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헤비한 목소리를 가지고 고음을 치고 올라가려면 그만큼 어마무시한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진짜 부수고 그 좁은 고음의 문을 부수고 박살을 내고 뚫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열음이 나는 거고, 그거를 힘으로라도 억지로 뚫고 올라갈 수 있다면 이제 부수게 되는 거예요. 그 온갖 그 주위의 장벽까지도 부수고서 이제 고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말 어마무시한 힘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오래 노래를 하다가는 목이 굉장히 빨리 상하고 빨리 피곤해지고, 그래서 두꺼운 이런 느낌으로도 고음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힘이 정말 강하다면 막 부수고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노래하다가는 부작용이 정말 많고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좋은 소리로 수면 길게 고음을 잘 쓰면서 살고 싶다면 그냥 딱 그만큼, 딱 그 문 열고 들어갈 만큼, 그만큼의 질량으로 치고 올라가면 돼요. 그래야지 쭉 간단 말이에요. 얇은 물줄기가 멀리 날아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개념으로 고음을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금방 얘기해드린 이 모든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고 굉장히 획기적이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셨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헤비한 발성을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이런 걸 생각하세요. 이수 발성에 빠져 계신 분들, 뭔가 핵심을 놓치고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계신 분들은 빨리 나와야 돼요. 진입을 해서 헤비해진 그 소리를 진입도 하지 않고서 헤비하게 내면서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고음에 진입하기 좋은 소리로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고음에 진입을 하고 나서 그 소리를 벌려서 통소리를 내는 거를 사람들이 그냥 통소리 좋다, 열린 소리 좋다 하면서 너무 빨리 그 통소리를 내버리는 게 문제예요. 아니면 자기 소리 자체가 아예 헤비한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사실은 중음까지는 좀 헤비한 소리, 열린 소리 자체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고음에서마저 그런 느낌으로 계속 치고 올라간다? 그거는 굉장히 힘들고 목에 위험한 발성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발성할 때 너무 소리를 애초부터 막 벌려서 뭐 이렇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열린 발성에 대한 착각과 오류 이런 것들이 또 없어야지 노래를 편안하게, 고음을 편안하게 내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임팩트 있는 호흡을 통해서 넓게 쓰는 호흡이 아니라 임팩트 있는 호흡을 잘 하게 되면서 임팩트 있는 소리를 잘 내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시너지를 더 보려거든 자기 소리를 자꾸 들으면서 자기 소리가 퍼지지 않게, 고음에 진입하기도 전에 소리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계속 소리의 얇은 질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막 벌린다거나 뒤로 또 뺀다거나 힘을 줘서 누른다거나 그런 것들이 고음에 진입하기 전에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순간이 굉장히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고음의 문을 통과하기도 전에 소리를 헤비하게 만들었구나, 아니면 내가 쓰는 소리 자체가 너무 헤비하구나, 고음이랑은 친해질 수 없는 그런 발성을 내가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임팩트 있는 호흡을 통해서 임팩트 있는 호흡을 만들고 그 소리에 집중하면서 그 길에 집중하면서
그 임팩트 있는 호흡으로 만들어진 임팩트 있는 라인에 그 길에 자꾸 집중하면서 자기 소리를 고음의 얇은 질감으로 진입을 시키고 나서 거기서 공명을 시키고 거기서 소리를 벌려주는 거지. 그 전에는 인위적으로 내가 소리를 벌려서 낸다거나 고음에 진입하기도 전에 뒤쪽 공간을 벌려버린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잘 아시고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분명히 감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소리를 한번 내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고음을 낼 수 없었던 이유,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마치려다가 테크닉적인 거 알려드리려고 다시 지금 카메라를 켰는데 이거를 해보시면은 감을 확실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고음으로 진입할 때 첫 소리를 되게 크게 내면서 들어가거든요. 가지마 뭐 이런 뭐 발음이 있다 쳐요. 가지마 이러면서 막 들어간다고 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짜의 모든 걸 다 쏟아내요. 왜냐면 고음이 나니까 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엄청 세게. 근데 여러분, 센 소리는 헤비한 목소리예요. 자, 고음 발성, 진입 발성, 굉장한 팁을 알려드립니다. 세게 치지 마세요. 첫음을 세게 쳐서 가지마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페이드인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그 동영상 만들 때 보면은 빰빰빰 뭐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 놀라잖아요. 빰빰빰 이렇게 소리가 나오면 놀라잖아요. 근데 빰빰빰 이런 효과 있죠. 빰빰빰 페이드인이죠. 페이드인. 그렇게 소리를 놀라지 않게 딱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 효과를 스스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음이 나올 때 첫 음절에다가 소리를 이렇게 때리면서 넣지 말라는 거예요. 때리는 것 자체가 센 거잖아요. 센 N을 무조건 헤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음절을 아주 짧게 살짝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고음에 쑥 들어가요. 제가 얘기했어요. 고음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좁다. 좁은 길이에요. 굉장히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그걸 이렇게 쑥 들어가서 이렇게 빨리 벌리면서 소리를 이제 성량을 크게 만드는 거지. 애초부터 그 두꺼워내가지고 제가 그 문을 치고 들어가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웬만한 힘으로는 안 열려요. 엄청나게 힘이 좋지 않다면.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엄청난 힘으로 그걸 때려 부수고 그 문과 그 문 옆쪽을 때려 부수고 들어간들 그거는 굉장히 목에 큰 부담을 주는 발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샥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발음을 던지면서 소리를 세게 내면서 그걸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첫 음절 자체를 약하게 내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첫 음절의 3분의 2부터나 3분의 3부터 이걸 좀 더 섬세하게 낼 수 있으면 첫 음절의 뭐 5분의 2부터 5분의 3부터 또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이거는 또 자기가 훈련하다 보면 감이 와요. 페이드인을 짧게 하면 짧게 할 수 있을수록 고수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페이드인 굉장히 짧게 볼륨 조절을 잘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전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페이드인이 뭐 2초다. 그러면 티가 나요. 1초다. 이래도 티가 나요. 근데 페이드인이 0.5초 사이에 일어났다. 0.3초 사이에 일어났다. 그러면은 페이드인을 했다라는 걸 사람들이 크게 인식을 못해요. 그냥 자연스럽다. 이렇게 듣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고음을 낼 때도 되게 자연스럽다. 편하다. 이런 경우가 그런 거예요. 페이드인 효과를 굉장히 잘 쓴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음절을 5등분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첫 음절의 5분의 1에 거기에 바로 힘을 싣지 말라는 거예요. 첫 음절의 5분의 1, 5분의 2 정도를 약하게 해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좀 자기가 감각이 둔하다. 그러면은 애초에 그냥 첫 음절 자체를 약하게 내고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고음 진입이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이게 몸의 힘을 막 다 빼버리고 고음을 낼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에너지나 이런 것들 다 떨어뜨리란 말이 아닙니다. 절대. 모든 조건은 똑같아요. 첫 소리를 이렇게 팍 때리면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부분 이제 고음을 낼 때 첫 소리를 팍 터트려버리고 첫 소리부터 막 질러버리기 때문에 그 고음을 잘 끌 수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 고음이 나오면은 그 뒤에 음들도 좀 고음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들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소리를 세게 내지 말라. 첫 소리의 음량을 한번 줄여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소리가 잘 나는 것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성량 조절로 고음을 또 잘 낼 수가 있구나. 이게 비밀이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진짜 엄청난 걸 얻으신 거예요.
그 외의 테크닉적인 것들을 공개하기가 마음이 좀 쓰라리지만 일단은 뭐 차근차근씩 또 한번 얘기를 해 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연습 열심히 하세요.